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아빠이자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인생 2막을 시작한 지 1년 차 된 최동석입니다. 그냥 조용했던 아이였고, 네, 좋아하는 건 굉장히 몰입해서 좋아하고, 관심 없는 것들은 아예 관심 없고, 그래서 오, 잘생겼다. 잘생겼다. 자기의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려서는 사실 법조인이나 이런 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이게 왜? 이제 지금 모습 나오신다.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대학교 3학년 때 하게 됐어요. 뭔가 내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2004년에 KBS 공채 30기 아나운서로 입사를 하게 됐죠. 헐, 저기 예. 아파트 입주를 앞둔 가정에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부동산, 인테리어 업체, 또 금융업체까지 곳곳에서 전화를 걸어옵니다. 남자 아나운서가 이제 9시 뉴스를 진행한 최초의 경우였고, 물론 결혼도 그렇고 다들 많이 축하해 주셨고, 잘 어울린다 이렇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지. 아이들을 낳으면서 제 인생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한테는 전부, 내 인생보다 중요하고 내 일보다 중요하고 그런 존재들이 이제 저한테 생기게 된 거죠. 애가 생기면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가치관도 달라지고. 맞아요. 14년 만에 파견. 맞아요.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 발표가 됐는데 그때 주변 반응이 좀 초기에는 오히려 진짜 다들 별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예. 근데 그게 고맙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예. 주변에 그러니까 결정을 하기 전에 주변에 좀 조언을 구한다던가 상담을 해보시는 거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결정한 건 없어요.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어느 날 외출하다 돌아왔는데 이제 가족들이 집에 안 오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찾으러 이제 서울로 왔었고, 부모님 집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또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예. 기사가 났는데 알고 계시냐. 그래서 알게 됐죠. 예. 근데 이게 어떤 전조 증상이나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있죠. 그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걸 지금 말할 수는 없죠. 이혼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아이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또 올라 그래. 아니. 그럼 몇 살인지 물어봐도 돼요? 지금 저희 첫째가 14살, 둘째가 10살. 그럼 살짝 사춘기다. 약간 예민할 때도. 예민할 때라. 근데 저는 아이가 너무 어릴 때 이혼을 해서 이렇게까지 아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사실은 그렇지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릴 때면 모르겠는데 지금이 요즘도 제일 나이가 예민할 있으면 때. 그쵸. 지금 제일 아빠로서 좀 그런 게 마음이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 그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2막을 시작한 지 5년 차 된 로아의 엄마이자 배우 조윤희입니다. 딱 한마디로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다. 네, 그렇게 표현하면 그게 딱 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말수가 없었고요. 아 이쁘다. 그래서 낯선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고, 어린 날에 버스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두렵고 떨리고 약간 손들고 발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조용한 아이였다. 어머 어머
옛날 얼굴 그대로다. 똑같아. 그대로 컸네. 그러니까. 백화점에 구경 갔다가 어떤 매니저분한테 캐스팅이 돼서 제 성격에는 분명히 안 해야 되는데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도전을 했는데 너무 떨렸죠. 너무 떨리고 그냥 신세계였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카메라 앞에서 그 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신기한 일이었고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성격 때문에 이쪽 일을 하는 게. 아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섭고 외롭고 그런데 버티고 기다리고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혼자서 뭘 잘 못하니까 뭔가 이렇게 현명하게 저를 이끌어주고 판단해주고 이런 거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워낙 잘하는 분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가족끼리 돈독하고 뭔가 이런 걸 좀 꿈꿔왔던 것 같고 그 시기에 그냥 결혼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도 너무 갖고 싶었고 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모습일까? 나도 아이 키워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해서 이제 아이도 낳고 했는데 뭔가 의지되는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쁘다. 아이고, 너무 예쁘다. 이쁘다. 몇 살 때? 저 만으로 35살. 만 35살. 아유 이뻐. 왜 임신하면 뭐 얘가 어떻게 생겼을지 성별이 뭔지 이런 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 지인분이 나와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원석 2개를 너무 이거 소중한 건데 이거 너 가지라고 하면서 제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생생했거든요. 태몽 꾸고 나서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죠. 엄마는 엄마네요. 아이 얘기하니까 네. 특성이 달라요. 네, 제가 제일 말 많을 때가 아이 얘기할 때가 네. 제일 자연분만? 자연분만? 제왕절개요. 자연절개. 저 이거 처음 말해봐요. 아무도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신 분이 없어요. 아니 그게 여기에 맞는 질문이라고 예? 왜? 아니 그게 뭐 나는 자연분만이다 이거지. 윤희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너무 못생겨가지고 진짜? 태명이 호빵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호빵처럼 나온 거예요. 어머 이뻐. 아이고. 그래서 약간 그랬는데 확실히 커가면서 예뻐지더라고요. 네. 어머 너무 예뻐. 어머. 아 그래. 참. 아이고. 제 사전엔 이혼은 없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저는 결혼을 한 거였거든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 전 배우자가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제 솔직하게 말은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혼 생활은 일단은 제가 뭐 꿈꿔왔던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결론은 그거밖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떡하지? 약간 그랬는데 제가 먼저 이혼을 결심해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혼을 원치 않아 했고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가족 간에는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더 이상 가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혼하기로 결심했죠. 고민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되게 용감하다. 근데 저런 모습 처음 본다 윤희야. 저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정말요? 내가
우리가 11년에 작품했지? 13년도. 13년인가? 네. 근데 그때 했을 때 여전히 내가 본 조윤희 씨는 소녀였거든. 그리고 이제 뭐 조금만 이렇게 해도 겁먹는 그런 조심스러운 걱정 많은. 네네. 어른이 됐고 네. 성장했고 그러니까. 성숙해진 거지. 단단해졌다. 아니 진짜 윤희가 단단해졌네. 예전보다. 저는 근데 그냥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숨고 싶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얘기도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아이에 대해서 충실한 뭐 엄마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라서 그래. 엄마라서. 그럼요. 엄마가 얼마나 다른지 맞아. 모르시죠? 예, 잘 몰라요. 예. 남자들이 뭘 알겠어요. 맞아요. 난 아빠니까 엄마를 그럼요. 알죠.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엄마 아빠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으셔서 늘 좀 이렇게 약간 냉랭한 분위기, 불편한 분위기, 그 공포를 느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 언니도 똑같이 있고 가끔 언니랑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너무 불행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기억이 사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로아한테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 일단 보여주기 싫었고 이혼하고 나서도 아이 키우는 건 제가 아이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는 여전히 내가 열심히 잘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고 그 어떤 저의 생각도 부정적으로 아빠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할 자신이 나는 있다. 약간 이런 자신이 있어서 이혼도 그냥 용감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 저 얘기 우리 같이 드라마 하고 할 때 얘기한 적이 있었어.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때 얘기하는데 나도 조금 짠했어. 짠해갖고 아이고 우리 예쁜 윤희가 또 그런 걱정이 있구나. 윤희 씨를 많이 예뻐하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에피소드를 기억을 하시는 너무 거니까. 감사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이 늘 남고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렇게 예쁜 애한테도 그런 걱정을 또 있구나 그래서 조금 짠하기도 했고 안타깝기도 했었어.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의 뭐 지능이나 기질이나 이런 거 한번 검사해 보면 앞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미 예상은 했지만 그 검사상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이가 저랑은 되게 반대되는 기질로 나온 거예요. 제 엄마랑 반대인 거예요? 뭐예요? 완전 반대예요, 저랑.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로아는 약간 아빠 쪽 성향인가?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랑은 굉장히 반대예요. 딸은 밝아 막. 밝은 정도가 아니에요. 어머. 이런 추억 남겼으면 후회할 거야. 끼가 많네. 그냥 연예인이네. 지나가다가 페디큐어 한 아줌마 있으면 앉아서 그 발톱 만져요. 굉장히 밝은 아이구나. 그리고 예쁘다고 칭찬을 해줘요. 진짜 네, 표현 잘하고. 완전 표현 잘해요.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뭐 동네 엄마들 뭔가 이렇게 머리 스타일 바뀌거나 막 속눈썹 파마한 것도 다 알아봐요. 어떻게 하면 좋아. 완전 정반대구나 엄마랑. 다음에 데리고 와요. 보고 싶어. 네. 이런 거 좋아해요, 구렁이. 아니야. 그러니 로아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주목받는 걸 좋아하고 좀 이렇게 사교적이고 한마디로 약간 인싸 기질을 타고난 아이라면 그러네. 내가 갖고 있는 것 자체는 너무 소극적인 성향인데 이거를 깨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아이로 키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좀 도전적이고 뭔가 새로운 일에도 더 이상 겁내지 않는 엄마로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저런 걸 좀 탈피하고 싶으셨구나. 네, 너무나. 네. 안녕하세요.
인생 2막을 연 지 1년 차 된 이윤진입니다. 저는 지금 발리에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오래 살았어요. 인도네시아에 살았을 때는 TV에서 보는 한국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게 막연하게 내가 대학교는 꼭 한국으로 가야겠고 한국에 가면 TV에 나오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아주 순수하고 해맑은 꿈으로 아나운서를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진짜 열심히 아나운서 준비를 했었고 4학년 때 지역 MBC에 붙게 되면서 아나운서 생활을 첫 직장 생활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BC의 영어 선생님 3개월 동안 맡으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영어 관련 일들을 시작하게 됐고 어느 날 아는 영화계의 어떤 지인분이 영어 수업을 소개를 해주셨고 그러면서 그냥 지속적으로 좀 오래 봤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됐죠. 어느 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됐죠. 저는 제가 알려진 사람과 결혼을 할 거라고는 네, 가족이 될 거라고는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와. 아이고 왜 또 눈물을. 왜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그림이 안 그려지는 시기가 오고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아쉬운 점, 또 상대방이 생각하는 저의 부족한 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같이 계속 이어갈 정말 딱 하나의 무언가, 마지막 무언가만 남아 있었어도 네. 소울이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소울아 엄마가 이제 가장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엄마가 잘 살려고 정착을 하려고 왔는데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무 두렵고 엄마가 너무 작아진 것 같다. 그랬더니 소울이가 엄마는 여태까지 우리들을 잘 키우면서 수많은 일을 해왔고 지금 엄마는 여기 와서도 날 너무너무 잘 서포트 해주고 있고 엄마라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라고 얘기해주는데 되게 고맙더라고요. 딸이 크게 의지가 되겠죠. 내가 더 되게 다시 잘 살아야겠다. 좀 더 강해져야겠다. 안녕하세요. 제 인생 2막 10년 차 배우 전노민입니다. 야, 우와. 그만 살자. 대부이. 꼭 이런 걸 보여줘. 아 진짜 못됐다. 그만 살자. 싫어졌어? 실증 난 거야? 그런 단순한 이유 아니고 그냥 미안해. 애들은? 그냥 좀
부탁이야. 어떡해. 이번에도 그래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 건드리기만 해. 다르다 달라. 잘생기셨다. 저는 삼남 삼녀의 막내인데 막내예요? 제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사실은 제가 두 분 다 얼굴을 몰라요. 어머. 진짜요? 그러게 어머 몰랐어. 3살, 5살 때 돌아가셔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제가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을 거라고 사람들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도 사실은 어렵다 보니까 한 군데 있질 못하고 뭐 누나네 갔다가 큰 집에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게 초등학교 졸업 사진인데 혼자 했어요. 정말요? 청소년 시절도 고등학교 방학 때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도 제가 거의 학비는 돈을 벌어서 다녔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놀고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했던 시간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렸을 때 시절, 청소년 시절은 가능하면 내 기억 속에서 좀 지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에이 참. 부모 없는 자식으로 자랐다. 그래서 일단은 무시하고 들어가는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를 제가 자라면서 듣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겠다는 오기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또 악착함도 생겨서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힘든 과거이지만은 지금의 나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멋지다. 진짜로요. 네. 제가 사실은 졸업할 때 처음 공채 시험을 보러 가서 최종 면접을 갔을 때예요. 모 은행인데, 뭐 국책은행이에요. 모 은행인데 마지막 면접을 갔는데 그 면접관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시네, 고아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꾹 참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참았던 것 같아요.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못 참았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꽤 지난 얘긴데도 저게 가슴에 박혀 있었었나 봐요. 사실 이런 얘기 저는 처음 들어서 조금 전혀 놀랐어요. 어린 시절 그럼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셨어요? 늘 힘들었어요. 뭐 늘? 특별한 게 있었던 건 아니고 늘 힘들었고 아까 사진이 내가 초등학교 졸업인데 유일하게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이 저게 유일한 한 장인데 친구 아버지가 찍어준 거죠. 아무도 안 왔으니까. 근데 그런 게 저는 서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이 인천인데 인천을 떠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말이
아, 이쪽은 다시 오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좋은 기억이 없어요. 좋은 기억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2009년에 이제 저 3살 터울의 위 형이 47살 나이에 낮잠 자다가 갔어요. 갑자기. 갑자기 갔는데 그 전날 돈을 달라고. 형이 그래서 나는 동생이다. 동생한테 돈을 자꾸 달라 그러냐. 없다. 그래서 계속 달라고. 그러다 결국에는 알았어. 내일 돈 보내줄 테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끊자. 연을 끊자 그냥. 그 얘기 끊은 게 마지막이었어요. 안 되셨겠다. 한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보다 힘들었던 게 형제였던 것 같아. 형제들도 어려웠으니까. 그게 오래 가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전혀 상상도 하지 그치. 못했어요. 왜냐면 정말. 이미지가 너무 비티나셔가지고. 비티나고. 아니 너무 이게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생기셨어요. 뭐 사람 생긴 것 갖고 판단하는 건 잘못된 일인데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상상도 할수 못했어서 지금 다 저희가 조금 놀랬거든요. 맞아요. 그럼 아주 어릴 때 무슨 뭐 초등학교 때 학비라든가 생활비는 누구 도움을 받으신 그러니까 거예요? 뭐 큰 집도 다니고 왔다 여기저기 갔다 해갖고 그래서 전전하면서 그냥 늘 기억 속에 그냥 어렸을 때 기억은 다 가능하면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지워진다고 지워져요? 안 그치. 지워지지. 아까 그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 가슴에 박힌 한마디를 끊으시면서 막 눈물을 그래서 거기 면접장에서 제가 화를 내고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고아라는 뜻을 정확히 아시냐고. 고아는 보살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면 고아지. 난 친척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있다. 제대로 알고 그 말을 표현해라. 그리고 나왔던 거죠. 그게. 잘하셨네요. 진짜로요. 네. 그리고 내가 나와서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오. 어머, 광고 무대를 시작하셨구나.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내성적인 애인데 잘생겼다. 미쳤다 그랬죠. 제가 뭔가 바람이 들었다. 왜 저걸 갑자기 한다 그러지? 평상시에 관심도 없던 애가 왜 갑자기 신선함. 어머, 이거 전노민 씨였구나. 좀 눈여겨서 봐요 좀. 아니, 어머, 저 되게 유명한 광고인데.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광고를 했는데 참 묘하게도 회사 그만둔 순간부터 광고가 안 들어오는 거죠. 교육방송도 하고 하면서 수입을 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턱없이 부족했죠. 드라마를 하면서 만났고 또 다시 두 번째 작품에서 만났고 그래서 가까워지게 돼서 결혼도 했고 근데 어떤 이유로든 서로 안 맞아서 헤어졌고 제 개인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누구한테 제가 얘기를 안 해요. 보여주지도 않고 제 안 좋은 모습을 굳이 남한테 왜 보여주냐라는 식이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사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뭐 헤어질 때도 사실 주변에서는 아무도 몰랐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같은 분야 일을 하는 사람끼리 좋아서 만나서 결혼하고 헤어졌는데 각자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정답을 내려주겠어요. 결국에는 내 다음 인생에 힘든 부분을 결국엔 뭐예요?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누가 하라가는 것도 아니고 누굴 탓하고 싶지도 않고 누굴 탓해요? 지가 결정했는데 더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게 예민했었는데 지금은 아휴 뭐 세상에 다 아는데 굳이 저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 보이고 저기에 답변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이런 식으로 요즘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뭐 너무 좋아요. 편하고 뭐 지금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좀 힘들지 않으세요? 좀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그렇게 사시면? 혼자 힘든 거죠. 나 혼자 힘들어야지 같이 힘들 수는 없잖아. 그래도 좀 나누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해버릇하면 되지. 안 된다고요. 지금 하셨어요.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하시려고요. 지금처럼 하세요. 안 된다고요.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좀 생각해 볼게. 알겠어요. 인생 2막 10년차 서동주입니다. 아유 귀여워. 아기 때를 생각해보면은 되게 좀 집요하기도 하고 좀 똘똘했던 것 같고 고집도 세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보다 아기 때가 진짜 총명했어요. 그때는 하나 보면은 딱 외워지고 제가 그렇게 노력을 생각보다 크게 안 해도 늘 잘하기도 했고 근데 또 노력도 많이 했어요. 아유 쌍탄 거 봐. 못하는 게 없었지. 정말 어릴 때 신동 소리 들었어. 나 아직도 기억나. 신동 처음 봐요, 저. 처음 들어. 지금 신동이 아니에요. 집안에 기대 주고 뭐 유망 주고 동네 분들이 얘 진짜 뭐라도 되겠다 막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기대를 많이 받았던 어린 날이었네. 미국 유학은 그때 당시에 유학 붐이었어요. 저도 그 유학 붐에 휩쓸려서 바로 가게 됐죠. 늘 이제 수학을 좋아하고 잘했었기 때문에 이제 웰슬리 대학을 갔을 때 미술 전공이었지만 MIT 가면은 뭐 화학 듣고 이제 수학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 막 듣고 했거든요. 미술을 했다가 공대를 또 갔어요? 네. 아니 그럼 처음에는 어릴 때 내가 알기로는 피아노 쳤었거든요. 집에 가면은 항상 피아노를 들려줬어요. 네, 그때 당시에 뭐 나름 막 신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어느 콩쿠르 나가도 맨날 1등하고 그랬어요. 당시에 진짜 잘했어요. 근데 왜냐면 연습을 하루에 7시간씩 했어요. 7시간씩 하고 선생님이 이제 3명이 계셨어요. 작은 선생님은 연습하는 선생님, 중간 선생님은 이제 중간중간 체크해주는 큰 그림 보는 선생님, 그다음에 교수님 선생님. 그분이 이제 제가 대회 나갈 때만 볼 수 있는 비싼 특별 선생님. 레슨. 네, 특별 레슨. 그러다가 이제 어느 3위 콩쿠르라는 데를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선에서 떨어진 거예요. 정말 처음, 난생 처음. 엄마가 너무 분해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어떻게 우리 어머, 동지가 어떡해. 떨어졌냐면서 완전 스카이캐슬이었어요. 맞아요. 스카이캐슬 저는 과외를 이제 11개 했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 서정희 씨가 네. 그런 캐릭터로 안 보여요. 아니에요. 아주 딸 교육에 굉장히 열정적이셨었어요. 그러다가 공대도 갔다가 마지막 로스쿨로. 네. 이거까지. 어떡해. 아. 저때 기억난다. 그때 엄마랑 같은 교회 다니시던 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었어서 (20대) 중후반 이때 했다가 이제 30 초반에 이제 이혼을 한 거죠. 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을 시절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헤어진 게 제일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저를 키우기를 되게 현모양처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저도 약간 제 스스로 내가 그런 스타일인 줄 알았나 봐요. 되게 인내심 많고 뭐 희생정신 강하고 막 이런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사실은 저는 내 의견도 너무 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이런 다양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저의 모습하고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살다 보니까 느끼게 된 나의 찐 모습하고 좀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자아를 찾기 전에 너무 어릴 때 해가지고 이제 막상 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런 성격 아닌데 내가 이걸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일들이 막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네.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했겠어요. 하다 보니. 네. 그때 엄마 아빠도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네. 자기 인생을 지금 그래프로 네. 근데 저 그래프가 저렇게까지 바닥으로 쳤던 때가 네. 본인 이제 부모님 그렇게 되고 왜냐면 본인 이혼하고 합해져가지고 더 컸던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제 이혼만이면 또 의지를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근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기댈 곳이 없어서 더 좀 외롭고 그랬구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저보다 더 힘들었죠, 사실은. 뭐 뉴스에도 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또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 엄마가. 인생은 이제 길게 봐야 되는데 길게 보면 이 별일도 아닌데 이제 점만 보면은 되게 큰 일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한 사람하고 오래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생각에도 웬만하면 한 사람하고 오래 행복하면 너무 좋죠. 저도 그게 제일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거고. 그래 이게 어쩌면 우리들한테는 이게 맞는 방향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제 와서는. 인생 2막 시작하면서 이제 뭐 네. 어떤 생각이나 다짐들이 있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때 저도 나름 제 자신을 찾아보겠다고 아이슬란드로 혼자 여행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찾아지던가요? 아니요, 안 찾아졌는데 다행히도 거기서 되게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혼자 갔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챙겨준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중에서 한 커플이 있었는데 그 커플이 나중에 제 로펌 상사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인연이 됐어요. 네, 정말 돌고 돌아서 사람 인생 진짜 모르는 거구나. 아, 그럼 뭐라도 찾았네요. 네. 여행 좋다. 네. 좋았어요, 저는. 아이슬란드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나라거든요. 오로라 보러. 꼭 가보세요. 네, 혼자 가보려고요. 제발 좀 같이 가세요. 자꾸 혼자라는 걸 강조하지 마세요. 아니 전혜미 선배님도 한번 생각 있으세요? 일단 발리를 먼저 갔다 오자. 사실 아마 이혼하고 되게 오래되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게 전생 같아요. 사실 기억이 되게 흐리하고 기억이 아예 안 나는구나.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몇 년도에 2막 2장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거의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막 10장인 정도의 느낌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이 지금을 위해서 좀 쌓아온 이런 베이스였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집에서 좀 더 즐겁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좋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